양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31번째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에서 나온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인은 원리금 합계 14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2011년 3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파산을 선고한 후 2012년 8월 10일 4달 후에 파산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원심은 항고인이 2012년 8월 10일 항고인이 형 유철현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솔로몬에 재직하면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면서도 파산신청서에 1일 노역으로 월 약 1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기재함으로써 소득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항고인의 어머니인 곽순종이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 88번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친족의 재산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의 재산 상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564조 제1항 제3호 5호 의무위반이죠. 허위진술 의무위반. 항고인에 대해 면책을 불허했습니다. 불허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항고인은 이제 즉시 항고를 했죠. 즉시 항고는 일주일 이내에 하라 그랬죠. 불변기간입니다. 판단. 법 564조 제1항 3호는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 이건 생략하고요. 의무위반,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하고 있죠. 이 사건 기름에 항고인은 신청일로부터 약 3년 전인 2008년 이후 항고인이 형이 운영하는 솔로몬이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월 150만원씩 수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일 노역으로 한 달에 약 1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했죠. 다음에 어머니가 안산시 상록구에 한양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아파트가 어머니 소유의 재산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의 재산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항고인이 직업소득, 월소득, 친족재산과 이와 같은 허위 진술이 3호 5의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항고인이 실제 월소득이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서에 기재한 월소득 100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참 이게 통계의 저거죠. 100하고 150이 차이. 이론상으로 몇 프로 차입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50% 차이가 나죠. 150을 기준으로 하면 34%가 차이가 나고요. 그쵸? 이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이게 프로수가 좀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항고인의 채무는 14억 원이어서 150만원의 월소득으로도 변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생 벌어도 못 갚죠. 항고인의 채무는 모두 그 발생 시점이 지금부터 7년 이전인 점. 항고인의 어머니가 부동산을 취득하자는 가정에서 항고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하는 등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러니까 이 어머니 부동산은 어머니 거고, 그쵸? 내 건 내 건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항고인이 어떤 은닉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재량 면책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그쵸?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는 1심에서 원심에서 대부분 재량 면책 내지 면책을 허가하고 있죠. 이런 걸 꼬투리 잡아서 불허가 하는 관제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따 손 치더라도 판사한테 아마 제질 당하거나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판사도 부담이 되죠. 이런 거에서 항고심에 올려보내면 항고심 부장이, 그쵸? 이 단독 판사가 이런 거를 불허가 했다고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불허가로 채무자를 속아내는 게 파산 면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이 항고심을 읽는 이유도 애초에 관제인 단계에서 관제인 입장에서도 제가 최종 결정권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재량면책 사유를 좀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항고심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항고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채무자들을 재량면책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그 면책 사유 외관에 해당됐는데 왜 보기 어려운가. 항고심은 쉽게 봤죠. 1심은, 원심은 그냥 쉽게 인정을 해버려요. 아, 이거 너 안 썼지. 친족난에 고지 안 했지. 아, 이거 뭐 해줬지. 저 외관상 겉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아주 쉽게 판단을 하는데 항고심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세세하게 그 이유, 원인, 결과까지 의도, 목적, 그쵸? 마치 형사 범죄 분석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항고인에게, 왜냐면 이게 이제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하고 비슷하죠. 그쵸? 형사처벌.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이제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에게 가급적 이익으로. 그쵸? 그래서 일단 항고심은 잘 연구를 하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110에서 90일이죠. 이제 한 10개 남았을까요? 한 40개 정도 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심심할 때 이걸 한번 읽어보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